하나토유메의 창가는 1974년 6월 월간지로 만들어졌다. 표지 한 켠이 박힌 캐치프라이즈는 귀여운 여자아이들의 만화 잡지라는 문구가 상징하듯 당시의 소녀 잡지로서 명성을 날린 리본보다 오히려 더 어린 연령층을 타겟으로 기획되었다. 발행부수 23만 부의 실구매율은 무려 97%를 기록했는데 이 정도는 업계에서도 대단히 이례적인 수치로서 창간 당시부터 독자들의 실제 반응이 뜨거웠다는 증거였다. 또한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는 리본에서 연재하던 야마기 시료코의 아라베스크를 작가를 설득하여 후속작을 하나토유메에서 그리도록 데려온 것인데, 쉽게 비유하면 나루토의 소년기를 소년 점프에서 연재했다면 이후 수련하여 시간이 조금 흐른 질풍전을 울트라 점프에서 연재한 격이다. 어쨌든 아라베스크는 하나토유메로 넘어와서 보편성과 깊이를 갖춘 걸작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순탄치만은 않은 게 회사 방침으로 월간에서 반강제로 월 2회 간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일시적으로 부수가 줄어드는 불운을 겪었다. 이 위기감이 다음 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승부수로 이어진다. 부수 정체에 초조해하던 코나가이는 결국 큰 도박을 걸게 된다. 이 큰 도박은 독자들을 열광시킬 작품 두 편을 동시에 투입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작품 두 편은 지금까지도 전설로 평가되는 미우치 스즈의 유리가면과 와다 신지의 스케반 형사였다. 먼저 유리가면은 반세기 넘게 이어진 소녀 만화사에서 가장 유명한 대작으로서 흥미로운 건 작가 본인이 애초엔 2권 정도 분량으로 끝낼 생각이었다는 점이었다. 미우치는 연극을 소재로 한 이 작품에서 극중극을 여러 개 넣고 싶어 했는데 매번 각본부터 무대장치 조명, 연출까지 통째로 구상한 뒤에야 만화로 옮기는 완벽주의적 작업 방식 때문에 진도가 한없이 느렸다. 2021년 3월 기준 누적 발행 부수는 5천만 부에 달했지만 정작 이야기는 2026년인 지금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 허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특성 자체가 유리가면과 하나토유메를 상징하게 되었다. 스케반 형사는 사형수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경시청의 밀명을 받아 학생 형사가 된 불량소녀 아사미야 사키의 이야기로서 폭력이 난무하는 수위가 높은 만화다. 75년부터 82년까지 연재되며 누적 부수는 2천만 부를 기록했는데, 이 작품은 미디어 믹스로 애니, 드라마, 영화 등으로 뻗어나가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실사화 과정에서 감독이 설정을 지맘대로 변경하여 원작을 존중하지 않은 것에 반발한 이후 시리즈는 모두 거절했다는 일화가 남아있다. 두 작품 모두 소녀 만화 업계를 티키타카하며 쥐고 흔드는 동안 여기에 괴물신인 작가가 혜성처럼 등장하는데, 아직도 일본에서 연재 중인 파타리로의 작가 마야 미네오의 등장이었다. 이 작가는 원래 괴기 만화를 그리던 작가였지만 그냥 코나가이의 감에 의존한 실험적 시도가 대박을 낸 케이스였다. 1980년대는 하나토유메가 발행부수면에서도 브랜드 이미지면에서도 정점을 찍은 시기다. 이때 발행부수는 창간 당시에 비해 45화무까지 늘어나 경쟁 잡지인 리본과 나카요시도 덩달아 상승했고 소녀 만화가 황금기에 도래한다. 실제로 이 시기를 경험한 독자들의 회고를 봤을 때 리본과 나카요시가 초중생 대상이라면 하나토유메는 조금 더 어른스러웠다고 한다. 이 시기 파타리로는 1982년 TVA화되어 대중적으로도 확실하게 자리 잡는다. 이 작품은 계속 연재를 이어가 2018년 연재 40주년과 함께 단행본 100권을 돌파했고, 같은 시기 유리가면은 창작 방식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는다. 1989년 이후로는 단행본판, 잡지 연재판, 단기 집중 연재판, 플래티넘판이라는 네 갈래 판본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잡한 상태까지 벌어진다. 게다가 1986년 말 이 시대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대작인 히와타리 사키의 SF 로맨스인 나의 지구를 지켜줘가 시작된다. 현대 일본에 전생한 외계인으로서 전생 기억을 지닌 7명의 남녀를 중심으로 한 이 작품은 당시 유행하던 트렌디 드라마적 감성의 전생이라는 설정을 결합해 인기를 끌었다. 기이하게도 이 작품은 전사증후군이라 불리는 실제 팬덤 현상까지 나왔는데, 독자들은 작중 인물들처럼 자신들도 전생의 기억을 지닌 존재라고 믿으면서 소녀 독자들의 정서에 거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또한 일부 만화 평론가들은 같은 시기 소년 점프에서 연재된 유유백서에 등장하는 선택받은 영능력자들의 각성이라는 구조가 소녀 만화적 감성이 소녀 만화 쪽으로 흘러간 사례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소년지와 소녀지가 완전히 분리된 세계라기보단 이 시기의 전생, 각성, 선택받은 자라는 공통의 상상력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1990년대 말부터는 일본 만화 잡지 시장 전체가 구조적으로 축소되는 흐름에 접어든다. 하나토유메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다만 이 시기가 흥미로운 건 부수는 완만히 줄어드는 와중에도 잡지의 작품 생산력 자체는 전혀 깎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1998년 16호부터 연재한 타카야 나츠키의 후르츠 바스켓은 연재 당시부터 인기가 상당했지만 이 작품의 진짜 영향력이 드러나는 건 연재 종료 이후인 2000년대 이후였다. 한편 유리가면은 1997년 이렇다 할 예고 없이 연재가 장기 휴지에
들어간다. 이후 게재지를 옮겨 2008년 별책 하나토유메에서 재개하지만 몇 회 게재하고 다시 휴재하는 패턴이 반복되었다. 또한 부수 하락에서도 훗날 회자되는 히트작을 꾸준히 배출했는데 스킵비트, 오늘부터 실령님, 새벽의 연화 같은 해외에서나 드라마로 인기를 얻은 작품들이 꾸준히 만들어졌다. 다시 말해 이 시기에 하나토유메는 부수는 줄어도 대표작 생산 능력은 유지되는 다소 역설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화 시장 전체의 무게는 결국 잡지 구조 자체를 흔들기 시작했고 10년 사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 정도로 종이 매체 자체의 구조적 위기가 다음 시대의 전환을 강제하게 된다. 전환점은 2018년에 명확하게 찍혔다. 그해 5월 별책 하나토유메가 7월호를 끝으로 휴관을 발표하며 약 40년 역사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때까지도 유리가면 화타리로 같은 간판급 연재가 실려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인기 작품을 보유하고도 종이 매체 자체의 경쟁력 문제로 잡지가 접힌 상징적인 사례다. 휴관 발표 직후 미우치 스즈에는 트위터를 통해 유리가면은 반드시 완결까지 계속 그리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게재지는 새로 만들어진 디지털 매체 쪽으로 옮겨간다. 당시 하쿠센샤는 별책 하나토요메 휴관과 동시에 그해 가을 신규 웹 만화지 창간을 발표하며 지면에서 디지털로 완전히 이동시켰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9년 이 시대를 상징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미 2006년에 완결된 후르츠 바스켓이 완전히 새롭게 리메이크 되는데 2001년판과 달리 원작 전체를 3개의 시즌에 걸쳐 빠짐없이 영상화한다. 비유하자면 애니 오리지널이었던 구강철 말고 만화 원작인 신강철을 새로 내놓은 것. 리메이크 소식에 해외 팬덤에서도 상당한 화제를 모았고 완결된 이야기를 처음 접하는 신규 시청자와 옛 팬이 동시에 유입되는 효과를 낸다. 결과적으로 하나토유메라는 브랜드 자체가 2020년을 전후해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재조명받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 종이 잡지의 실제 발행 부수 추이를 보면 하락세는 뚜렷했다. 일본 잡지협회 인쇄 증명 부수 기준으로 2021년 1에서 3월 분기 하나토유메의 부수는 86,267부였는데 다만 최근 자료로 갈수록 전체 소녀 만화지 시장에서 하나토유메의 순위는 리본, 차오, 라라 다음으로 밀리는 흐름이 확인되어 부수 자체도 계속 완만히 줄어들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2024년에는 창간 50주년을 기념해 도쿄시티뷰에서 역대 74명의 작가의 원화를 아우르는 대규모 전시 창간 50주년 기념 하나토유메전이 열리며 종이가 사라져도 브랜드와 팬덤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이벤트로 마무리된다.